자, 앞에 동영상에서 config.txt, command line.txt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이제 저는 단순히 config.txt, command line.txt가 커널 부팅 시에 사용된다, 뭐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커널 부팅 과정도 여러 과정이 있으니까 어떤 과정에서 각각의 파일이 사용되느냐, 이게 궁금해졌습니다. 물론 기존에 제가 쭉 실습하면서 물어봤는데, 실습할 때는 일단 이제 에러 나면 제미나이가 시키는 대로 이런 각각의 설정 파일에 설정해라 이러고 빌드하면 이제 빌드가 되면 넘어가고 뭐 이런 과정을 반복했으니까 일단은 에러 없이 원하는 이미지 파일 만드는 게 중요했는데, 또 동영상 만들다 보니까 또 세부적인 기능이 또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저는 단순히 config.txt는 커널 부팅 시 사용되고, command line.txt는 이제 커널 부팅 외에 그 다음 단계로 운영체제가 실행될 때, 예를 들어 커널 부팅하고 램 디스크 올라와서 이제 init 프로세서 실행되면 그때 이제 2차적으로 command line.txt에 설정된 설정 정보를 이용하는 게 아닌가, 그런 식으로 이제 이해하고 있는데 한번 물어봤습니다. 근데 이제 제미나이는 제가 알고 있는 그런 지식에서 이제 수정이 필요하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리눅스 커널과 안드로이드의 관점에서 보면 두 파일 모두 커널이 태어나기 전과 태어나는 순간에만 집중적으로 사용됩니다. 자, 먼저 config.txt는 하드웨어 세팅 용도로 사용됩니다. 건축 설계도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 파일은 안드로이드는커녕 리눅스 커널조차 읽지 못합니다. 누가 읽나? 라즈베리 파이에 GPU와 펌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config.txt는 커널이 실행되기 이전부터 GPU가 읽어와서 사용합니다. 언제 읽나? 전원이 들어오자마자 가장 먼저 읽힙니다. 자, 역할은 하드웨어의 물리적인 설정을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뭐 해상도는 1080 픽셀로 해라. 메모리는 GPU한테 이만큼 줘라. 커널 파일 이름은 커널 8.img다. 뭐 이런 식으로 커널 실행 전에 GPU나 미리 이제 라즈베리 파이 보드에 미리 구워진 EEP롬이 있습니다. 플래시 메모리에 미리 구워진 펌웨어가 config.txt를 읽어옵니다. command line.txt는 커널 실행 옵션입니다. 출발 전 지시사항입니다. 이 파일은 커널이 실행되는 딱 그 순간에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에 비췄을 때 이제 커널이 사용하는 설정 파일은 command line.txt입니다. 누가 읽나? 부트로더가 읽어서 리눅스 커널에 전달합니다. 언제 읽나? 커널이 메모리에 로드되어 첫 숨을 쉬기 직전에 읽힙니다. 역할은 커널이 어떻게 동작할지 성격을 정해줍니다. 루트 파티션은 SD카드 2번 구역이다. 시리얼 포트를 열어라. SL 리눅스는 퍼미시브 모드로 동작해라. 앞 동영상에서 이제 command line.txt에 설정한 그 옵션입니다. 자, 배우 커널이 무대에 오르기 직전에 감독이 귓속말로 배우한테 해주는 여러 가지 지시사항으로 보면 됩니다. config.txt, command line.txt에 대해서 각각의 설정한 설정 정보가 언제 읽히느냐, 그것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각각의 기능도 제가 앞에서 실습하면서 제미나이한테 물어봤는데, 앞에서는 먼저 이제 빌드해서 정상적으로 부팅하는 게 중요하니까 물어볼 때는 이제 이렇구나 이제 이해를 해도 또 지나면 또 잊어버리고 그런 과정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한번 동영상 만들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앞부분에서 config.txt를 최초로 읽는 주체가 GPU라 그랬는데, 그러면 왜 GPU가 최초로 config.txt를 읽어서 실행하는가?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GPU가 그래픽 프로세싱 유닛의 약자니까 이제 화면에 표시하는 기능을 주로 수행하니까 일단 부팅을 하면 부팅 시 발생하는 상태나 로그를 화면에 일단 표시해 줘야 되니까 이제 GPU가 최초로 먼저 실행되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제가 추측해서 제미나이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보면 그런데 config.txt를 최초로 읽는 주체가 GPU라는 건 부팅 시 최초로 화면에 여러 가지 정보를 표시해 줘야 하기 때문에 먼저 GPU가 실행되어서 읽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물어봤습니다. 자, 제미나이의 대답입니다. 정확한 추론입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라즈베리 파이만의 아주 독특한 하드웨어 설계 비밀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보통의 PC는 CPU가 대장 노릇을 하며 부팅을 시작하지만 라즈베리 파이는 특이하게도 GPU가 진정한 주인공이자 지휘자입니다. 자, 첫 번째, 라즈베리 파이의 GPU선 부팅 시스템. 라즈베리 파이 두뇌는 SoC, 시스템 온칩의 약자입니다. 내부를 보면 전원이 들어올 때 가장 먼저 깨어나는 건 CPU가 아니라 GPU입니다. 비디오 코어입니다. 첫 번째 이유, 제가 질문했던 대로 화면 출력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부팅 과정에서 화면에 무지개 화면이나 로고 그리고 각종 부팅 시 발생하는 텍스트 정보를 뿌려주기 위해서 GPU가 가장 먼저 준비되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이유, CPU 제어입니다. 라즈베리 파이의 설계상 GPU가 CPU를 감옥에서 꺼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전원이 켜졌을 때 CPU는 잠들어 있고 GPU가 config.txt를 읽고 하드웨어 설정을 마친 뒤에야 비로소 CPU에게 이제 내가 일할 차례라고 신호를 보내 깨웁니다. config.txt를 GPU가 먼저 읽어야 하는 실질적인 이유입니다. GPU는 config.txt를 읽으면서 아래와 같은 무대 세팅을 완료합니다. 전압 및 클럭 설정, CPU와 램에 전기를 얼마나 줄지, 얼마나 빨리 뛰게 할지를 결정합니다. 이게 안 맞으면 부팅 중에 폰이 꺼지듯 파일가 죽어버립니다. 커널 파일 로드, 어떤 파일, 예를 들어 커널 8.img, 라즈베리 파이에서 디폴트로 생성되는 커널 이미지 이름입니다. 메모리 몇 번째 올려놓고 CPU를 깨울까를 여기서 결정합니다. 화면 규격, HDMI 모니터인지 전용 터치 LCD인지를 확인해서 화면을 띄울 준비를 합니다. 자, 세 번째로 안드로이드 USB 부팅과 연결고리. 우리가 작업하는 안드로이드 환경에서도 이 순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자, GPU config.txt를 보고 OK 하면은 1080 픽셀이고 커널은 강의 만들 걸 쓸게 라고 결정합니다. 자, GPU가 메모리에 올려둔 커널을 실행합니다. 이때 command line.txt 옵션을 들고 나갑니다. 안드로이드 커널이 램 디스크를 실행하면 드디어 우리가 수정한 init 프로세서가 PID 1번으로 등장하여 화면에 안드로이드 로고를 띄우게 됩니다. 자, 펌웨어 단계에서는 주도권이 GPU가 있습니다. config.txt를 읽기, 전압 조절, 커널 로드. 커널 단계에서는 커널 즉 CPU가 실행을 주도합니다. command line.txt 읽어드려서 드라이브 로드, 램 디스크를 실행합니다. OS 단계에서는 이제 안드로이드가 주도권을 행사합니다. init 프로세스부터 실행합니다. 서비스 가동, 그래픽 UI 출력, SL 리눅스를 적용합니다. 또 다른 질문입니다. 그럼 GPU 내에는 이런 기능을 수행하는 펌웨어가 미리 구워져 있다는 거네. 그런 펌웨어는 당연히 라즈베리 파이 재단에서 미리 굽는 거겠지. 그러니까 최초 부팅 시 GPU가 이런 기능을 앞에서 기능을 수행한다는 건 GPU가 수행할 코드를 미리 플래시 메모리입니다. 플래시 메모리에 라즈베리 파이 보드가 출시되기 전에 미리 펌웨어로 구워져서 실행하는 게 아니냐. 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제미나이의 대답입니다. 정확히 맞습니다. 라즈베리 파이의 심장인 SoC 내부에는 공장에서 나올 때부터 이미 지어지지 않는 아주 기초적인 코드가 구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초적인 코드가 이제 최초 우리가 라즈베리 파이를 부팅할 때 GPU가 이제 미리 구워진 이 기초적인 코드를 읽어드려서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기능을 수행하는 겁니다. 이를 롬, 리드 온리 메모리의 약자입니다. 롬 단계의 펌웨어라고 부르는데, 말씀하신 대로 라즈베리 파이 재단, 정확히는 칩 설계사인 브로드컴과 재단입니다. 그래서 미리 구워놓은 겁니다. 이 펌웨어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과정을 단계별로 정리를 해줍니다. 자, 1단계 하드 코딩된 부트롬입니다. 가장 밑바닥입니다. 칩이 생성될 때 내부에 아주 작게 구워진 코드입니다. 전원이 들어오는 순간 GPU 내에 특정 구역이 이 코드를 읽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설명한 그런 GPU의 기능은 전원 부팅 시 GPU에서 미리 공장에서 롬에 구워진 코드를 읽어와서 수행하는 겁니다. 자, 하는 일은 어디서 부팅 파일을 찾을까를 결정합니다. SD카드인지 USB인지 네트워크인지. 특징, 이건 절대 우리가 고칠 수 없습니다. 하드웨어 그 자체니까요. 그러니까 롬에 구워진 코드는 공장에서 구워지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SD카드의 bootcode.bin입니다. 부트롬이 SD카드를 찾으면 그 안에 있는 bootcode.bin이라는 파일을 GPU 메모리로 읽어옵니다. 라즈베리 파이 4 또는 5부터는 이 과정이 온보드 EEPROM으로 옮겨갔지만 원리는 같습니다. 그러니까 EEPROM이 제가 말씀드린 플래시 메모리입니다. 그러니까 요 위에 있는 롬은 이제 말 그대로 SoC GPU 안에 있는 조그만한 코드를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start.elf를 실행합니다. 일종의 GPU 운영체제입니다. 이게 바로 실질적인 대장입니다. config.txt를 직접 읽고 해석하는 주체가 바로 이 start.elf입니다. 역할, GPU를 위한 전용 운영체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행 작업은 config.txt의 옵션대로 램을 나누고 클락을 조절하고 마지막으로 리눅스 커널을 CPU에 읽을 수 있게 준비를 해줍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었을까요? 보통의 컴퓨터라면 CPU가 이 일을 다 해야 하지만 라즈베리 파이는 저렴하게도 강력한 멀티미디어 성능을 내기 위해서 GPU 중심 구조를 선택했습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칩 단가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부팅 로직을 CPU가 아닌 GPU 펌웨어에 맡겨서 구조를 단순화했습니다. 유연성, 펌웨어 파일 start.elf입니다. 만 SD카드에 바꿔 넣어주면 칩 자체를 바꾸지 않고도 버그를 수정하거나 새로운 기능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config.txt를 편하게 수정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라즈베리 파이 최초 부팅 시 GPU가 펌웨어를 이용해서 어떻게 기능을 수행하는지 좀 세부적으로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처음 하니까 이제 에러가 발생하면 제미나이가 시키는 대로 이제 설정해서 다시 빌드하고 하는데, 또 에러가 많아지면 또 왜 이 부분에서 이런 에러가 발생하느냐, 또 로그를 저 자신도 또 유심히 보게 됩니다. 그렇게 보니까 그런 에러가 생기는 과정이 왜 또 발생하느냐, 이런 걸 분석하다 보면 이런 세부적인 부팅 과정이나 각각의 부팅에 관련된 여러 가지 기능이 또 어떤 식으로 또 세부적으로 동작하는가, 또 이런 걸 알아야 되고 또